나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당신 앞에 앉았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유산도 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산이란 대개 이익이고 행운이며 남들보다 앞서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얼굴을 보았고 너무 많은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는 받는 순간부터 삶을 무겁게 만드는 물건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남긴 사람이 가족인데요. 그래도 재산은 재산이잖아요. 안 받으면 바보 취급당해요. 그 말들 나도 다 해봤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더군요. 밤에 누웠는데 눈은 감겨도 마음이 잠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불행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던 집에는 그 사람의 숨결이 남아있고 사람이 쓰던 물건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스며든다고요.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평생 남을 속이고 원망을 품고 늘 비교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던 물건을 손에 쥐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괜히 옛일이 떠오르고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물건이 문제라기보다 그 물건에 얹혀온 기억과 감정이 문제인 것이지요. 나는 배우로 살면서 참 많은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많은 노인들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년에 편안한 사람들은 얼마를 남겼다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내려놓았다를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말년에 얼굴이 굳어있던 사람들은 늘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손해를 봤는지, 누가 억울한지.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남긴 물건 뒤에는 늘 말 못할 사연이 따라왔습니다. 오늘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무섭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겁을 주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경고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곧아야 물건도 곧습니다. 마음이 비틀어진 채로 모은 것, 마음에 독을 품은 채 쥐고 있던 것, 그것은 유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사실은 짐에 가깝습니다. 특히 50이 넘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은 더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되는 시기로 들어섭니다. 몸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때 잘못된 것을 하나 들이면 그것이 마지막까지 따라옵니다. 젊을 때는 버틸 힘이 있었지만 이 나이에는 버티는 것 자체가 병이 됩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유산을 받은 뒤부터 집안에 말이 없어지는 경우,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는 경우, 밤에 잠을 설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서 더 괴로워합니다. 왜 갑자기 이럴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인생에는 갑작스러운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시작된 것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분명히 말하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약했던 이가 남긴 유산 중에는 받지 않는 것이 도리인 것이 있다고요. 그건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아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조금 더 갖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선택이지요. 이제부터 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받고 나서 후회했던 것들, 받지 않았더라면 인생이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 말하던 것들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어떤 유산 앞에서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건 오래 산 사람이 조용히 건네는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난 뒤에야 그때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책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다 사람을 보며 인생의 끝자락을 지켜보며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몸에 지니는 물건, 특히 반지나 목걸이, 팔찌 같은 장신구입니다. 사람들은 귀금속이라고 하면 값부터 떠올립니다. 금이냐 옥이냐 오래된 것이냐 가문의 것이냐. 하지만 나는 그 물건이 어떤 사람의 손을 거쳐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평생 남을 깎아내리고 말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쌓아두고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있었지요.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윤이 나고 묵직했고 보기만 해도 값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반지를 물려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화가 치밀고 가족의 말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에 지닌 물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람의 기분과 습관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몸에 닿는 물건을 함부로 물려받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과 땅 그리고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지요. 집은 평생의 소원이고 땅은 노후의 보험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집, 가족 간의 다툼 위에 세워진 집, 늘 시끄러움과 원망이 떠나지 않았던 집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집에 들어가 살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안에 웃음이 줄어듭니다. 말수가 적어지고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집이 편안해야 사람이 숨을 고르는데 집이 사람을 옥죄면은 결국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갑니다. 나는 실제로 그런 집을 받은 뒤 병원에 드나들게 된 노인을 여럿 보았습니다. 의사는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집이 쉼터가 되지 못하면 그건 재산이 아니라 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제사용 물건이나 골동품 그리고 주인의 사연이 깊이 남은 물건입니다.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건을 쓰던 사람의 삶입니다. 겉으로는 점잖았지만은 속으로는 늘 남을 미워하고 가족에게도 따뜻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사도 꼬박꼬박 지냈고 집안의 물건도 잘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이어받은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다들 이유를 모르면서 불편해했습니다. 물건 하나가 집안 전체를 바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물건은 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눌러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사람의 삶과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던 것이라는 점입니다. 몸에 닿고 머무는 공간을 만들고 마음을 기댔던 물건들입니다. 그런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감정, 습관이 묻어 있습니다. 특히 마음이 곧지 않았던 사람의 물건은 받는 사람의 삶을 조금씩 틀어놓습니다. 큰 불행이 한 번에 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작은 불편함이 계속 쌓입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미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늘 불편한 것을 보고 불안한 것을 곁에 두면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렇게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말합니다. 유산을 받을 때는 계산보다 느낌을 먼저 보라고요. 그 물건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아니면 조용해지는지,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감사보다 긴장이 앞서는지 그 감정이 이미 답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이성보다 경험을 믿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이런 유산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우리 삶의 어떤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건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맞습니다. 인생은 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특히 50을 넘긴 이후의 삶은 젊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삼키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알면서도 받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데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밉니다. 그 선택 뒤에는 늘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쪽이 더 큽니다. 예전에는
웃어넘길 수 있던 말이 마음에 박히고 별일 아니던 시선이 밤까지 따라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뒤처졌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무엇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유산 앞에 서면 그 물건의 무게보다 자기 마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덜 불안하지 않을까? 안 받으면 손해보는 건 아닐까? 다들 받는데 나만 빠지면 바보가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만 따라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나 자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 아는 일입니다. 나는 많은 노인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에 피로가 가득한 사람들. 그 피로는 돈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편하지 않고 물건을 봐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누군가의 이름만 떠올라도 속이 답답해지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가난보다 훨씬 고된 일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참고 살면 된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참는 것이 곧 병이 됩니다. 젊을 때는 참아도 회복할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는 통증이 생깁니다.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물건 하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으려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부모의 자리는 자연히 작아집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로 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재산, 물건, 소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증명해 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물건은 외로움을 달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온 물건은 외로움을 더 크게 울리게 합니다. 그 물건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받고 나서부터 괜히 우울해졌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집이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물건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의 속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얼마나 덜 흔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남긴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과거에서 오는 손을 붙잡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고 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받지 않는 선택이 이기적인 선택은 아닙니다. 그거는 도망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50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유산을 받지 않는 것은 욕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않고 관계를 깨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언제나 싸우지 않고도 물러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를 이제부터 나누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동안의 이야기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면 이 부분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해줄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갈등을 키우지 않고도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도 자기 삶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크게 말하지 않았고 이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면서도 마음만은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유산을 앞에 두고 판단할 때 절대로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재촉할수록 주변에서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한 번 더 숨을 고르십시오. 마음이 급할 때 내린 결정은 나중에 반드시 마음의 짐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빠른 선택보다 늦은 선택이 안전합니다. 잠깐 미뤘다고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받은 하나의 물건이 오랫동안 마음을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방향입니다. 받지 않겠다고 말할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려 들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말은 꼬이고 오해는 깊어집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짧게 말합니다. 제 분수에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 받지 않겠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고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이런 말은 쉽게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공격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아버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억지로 좋아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데도 괜찮다고 자신을 속이면은 그 불편함은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몸으로 가거나 가족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물건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몸에 진이 든 장신구라면 서랍에 놓고 자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집이나 땅이라면 당장 사용하려 애쓰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십시오. 물건과 거리를 두면 마음의 소리도 조금 또렷해집니다. 그 다음은 정리입니다. 이 정리는 버린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정리는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누군가에게 넘길 것인지 다른 형태로 남길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선택을 미루던 시간보다 선택을 내린 이후의 시간이 훨씬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했을 때 마음의 무게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 물건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집안의 공기입니다. 유산 문제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말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요즘 마음이 좀 무겁다. 이 일 때문에 잠이 얕아졌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말하면 상대도 방어를 풀게 됩니다. 싸움은 대부분 자기 마음을 숨길 때 시작됩니다. 유산과 관련해 반드시 버려야 할 생각도 있습니다. 바로 체면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볼지, 욕심 없다고 우습게 볼지 그런 생각들입니다. 체면은 젊을 때는 힘이 되지만 나이가 들면 짐이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남의 눈보다 자기 하루의 평온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를 편안히 시작하고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부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유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며 남긴 것들 속에는 그 사람의 선택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존중하되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하되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모든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는지 그리고 결국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것인지 정리하려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라본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온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산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안고 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사람은 누구나 흔적을 남깁니다. 말로 남기기도 하고 행동으로 남기기도 하고 물건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흔적이 늘 따뜻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흔적은 고맙고 어떤 흔적은 무겁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그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견딜 수 있었던 무게가 어느 순간부터는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놓는 용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사람들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박수를 받을 때도 있었고 조용히 잊히는 시간을 견뎌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에게 남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표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 얼굴에는 급함이 없고 억울함이 없고 무엇보다 후회가 적습니다.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받았느냐보다 그것을 받은 뒤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받은 뒤부터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지고 잠이 얕아졌다면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당신의 삶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의미가 아무리 그럴듯하더라도 당신의 남은 시간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과한 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꾸겠어. 하지만 나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나이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책임이 많아서 체면이 있어서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조금 덜 가져도 되고 조금 덜 설명해도 되고 조금 덜 이해받아도 됩니다. 대신 조용히 자기 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유산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관계를 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를 부정하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여기까지만 받겠다는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따뜻한 선입니다.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선, 남은 날들을 소중히 쓰기 위한 선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선을 조용히 그을 줄 알았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물건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물건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는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을 주는지, 그 앞에 섰을 때 숨이 깊어지는지 아니면 괜히 한숨이 나오는지,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애써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군가가 편안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비교에서 자유로워지고 필요 없는 짐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유산은 남이 주는 것이지만 인생의 무게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보호가 됩니다. 조금 덜 가진 대신 밤에 깊이 잘 수 있다면, 조금 덜 남긴 대신 얼굴이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잘 산 삶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시간은 조용히 당신 편으로 써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